진짜 심각하긴 하구나. 이걸 내가 알면서도 맨날 이렇게 사장님 어서오세요, 오늘 또 무슨 여러분. 책을 읽고 계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저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관련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미세먼지, 폭염, 또 극한호우 이런 새로운 재난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작곡이 하고 싶어졌네요. 그 새로운 그 재난들에 맞서가지고 우리 건설도 현재 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 새로운 재난들을 대비하는 건설 이야기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요? 자, 두 분은 재난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지진, 태풍 같이 피해가 가장 많은 자연재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건설적인 시선으로 봐도 지진, 태풍 같은 재해로부터 이 시설물을 지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또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죠. 자, 우리나라 전통적인 내진 설계, 그램이 아니죠. 그랭이 기법, 그리고 아웃리거, 다이아 그리드, 고강도 콘크리트 이런 다양한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잖아요. 오 마이 갓, 우리 사장님 맨사 클럽이에요. Oh my 다 기억하고 계시네. 역시 사장님 자격 있으십니다. 근데 내진 설계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 규모 2.0 이상의 연간 지진 횟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83년도에는 15회, 네. 1993년에는 22회, 2013년도에는 93회, 2023년도에는 106회. 이 40년 전과 비교하면 약 7배가 높아졌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아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것 가능성이 높아요. 이 오래된 건물에 대한 그 내진 보강 공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진 설계는 건물의 골격, 뿌리 공사부터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까요? 막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이 포대 보강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이제 기둥에 감싸거나 이제 벽에 직접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법은 이제 경제성이 있는 그 고인성 재료를 활용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이제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피부 콘크리트를 보호하고 또 H형광 프레임을 미리 제작해서 건물 외부 기둥에 접합하는 그 내진 공사 방법이 있고요. 또 탄소 섬유 패널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그런 공법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지진만큼 피해 규모가 커서 무서운 재해도 있지만 봄철이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그 불청객 있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참 힘들거든요. 네, 저도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면서 그렇군요. 이 지금 세상에서 살 수 있나 그럴 정도로 너무 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18년 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록을 봤거든요. 발령 횟수만 무려 300회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미세먼지를 밖으로 밀어버리고 싶어요. 밀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예. 한반도 밖으로 미세. 공기 오염으로 사람도 죽는다고 해요. 아이고.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맞습니다. 예.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00만 명이에요. 600명 아니고 600만 명이요? 600만 명이요. 공기 때문에. 그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약 280만 명이요. 국내의 경우 이제 대기질이 이제 OECD 가입국 가운데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세먼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했지? 왜냐면 예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늘이 뿌옇거나 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해진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1900년대 초반 산업혁명? 1900년대 초반 받고 한 번 더 쏘십시오. 더 오래됐나요? 자,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 먼지와 싸워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00 또는 3200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거짓말을 미세. 미세.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요? 3000여 년 전에요? 그 중국의 3대 이제 고왕조라고 있어요. 하은주 왕조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은나라 유적에서 이제 출토된 거북이 이제 그 배딱지에 새겨진 갑골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흑비. 어머나. 흑비라는 글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황사비. 황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당나라 시대 때 쓰였던 남사라는 그런 기록에 하늘에서 황사가 분다라는 문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기상현상이 역사 기록에 등장한 것은 언제냐면 서기 174년 그 삼국사기에 우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흑비가 내린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야 흑비가 내린다 우후 이게 아니라 화가 난 신이 비와 눈 대신에 흙을 내려보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 이거 왕이 정말 부족한 탓이야 라고 해서 오늘 저녁은 내 수라상이 반찬을 5개에서 2개를 줄여라. 술도 오늘은 소주 한 병만 마시겠다. 마시긴 해야 해요. 마시게 돼야 되죠. 예전에도 이 먼지에 대한 두려움은 만만치 않았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하늘에 이제 예를 다해서 이제 우토 흑비를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요즘 같은 때는 건설 기술로 이제 네.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동 시에 건설 기계나 또 장비의 일시 정지 그리고 또 공사 중단을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받고요.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이제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작업장의 그 미세먼지 배출 원을 줄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서 이제 건설 소재 그리고 자재 또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건설 기술과 정책을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 구조물에 이제 광촉매 기술을 적용해서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광촉매라는 것이 네. 자외선과 반응하게 되면은 대기 오염물을 정화하고 또 질소 산화물이 포함된 오염 물질이 콘크리트 내염의 형태로 저장됐다가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빗물에 탁 씻겨 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물 자체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생활 밀착형 건설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적용되는 건설 기술이 네. 간장 공장 공장장은 명함도 못 내립니다. 발음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네. 입술에 힘을 딱 네. 주고 제가 발음해 볼게요. 흡, 흡, 흡. 활성탄, 박판, 전극 필터. 활성탄, 함침, 한지 필터. 왜 이렇게 예. 발음이 힘들어? 예, 한지 필터, 예. 와, 발음을 찢어 놓으셨네요. 아니, 이런 어려운 발음의 건설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배우신 거예요? 아이, 뭐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존경합니다. 이 필터 이름은 한 번만 발음하겠습니다. 이 필터는 이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집중한 기술인데 이제 미세먼지 또 휘발성 물질을 이제 필터가 흡착 제거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고 하죠. 또 우리 생활 곳곳에 이 생활 밀착형 건설 기술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오늘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장님 네. 그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 오? 그럴 리가요. 왜냐면은 폭염의 강도도 너무 심해지고 있고. 그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폭염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도 큰 재난에 해당하죠. 재난이고 네. 재앙이죠. 더위는 또 이 최전선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걸 다름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건설 현장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그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마, 폭염에 대비해서 이 사고 예방 그리고 근로자 건강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기계는 냉각 장치를 수시로 이제 점검하고 이제 과열을 방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철 의무 휴식 시간을 부여를 하고 60세 이상 노동자는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최후의 보로를 쓸 수 있는 작업 중지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하라고 적극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 작업을 직접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어떤 건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이 폭염이 이제 심할 때는 이 도로가 이제 열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스팔트 일부가 이제 뒤틀리고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스타트업이 이 도로의 손상을 이제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와. 빌 게이츠 회장도 여기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재료인데요. 주식을. 기존 아스팔트보다 이 내구성이 굉장히 네. 높은 신형 아스팔트 재료라고 합니다.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이제 페인트로도 실내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바로 열을 막을 수 있는 페인트인데 이 차열 페인트는 온도 상승을 이야기하는 주요 원인이죠. 태양광 적외선을 큰 폭으로 반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 열 전달을 이제 막는 기능성 페인트 역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전 세계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제 그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차열 페인트로 건물 외벽을 칠했을 경우에 일단 평균 43.9도였던 네. 지붕과 옥상 온도가 네. 시공 후에는 28.8도로 뚝 떨어졌어요. 우와, 거의 반을 줄인 거네요. 그렇죠. 네. 실내 온도 역시 4도에서 5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 이런 그 차열 페인트는 그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는데요. 한 2010년경에 미국 뉴욕시는 저소득 노인층이 이제 폭염으로 많이 이제 사망하니까 화이트 루프 쿨 시티라는 정책을 펼쳤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한 40%가 절감됐고, 그다음에 에어컨 가동률도 한 20%나 줄였다고 그래요. 이야, 이야. 페인트의 힘이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 폭염만큼이나 우리 실생활 속 재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밑에 지금 아이가 있는데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문제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좀 싸우다가 살인 사건으로까지 맞아요.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제가 또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층간소음도 건설 기술이 조금 보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2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는 건설 기술 이야기 어떨까요? 좋습니다.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 건설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차를 준비했지